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482페이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갑오농민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오농민전쟁, 갑오년에 있었던 농민전쟁. 그렇다면 갑오년. 여러분들 바로 전 시간에 제가 그 연도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갑으로 시작한 보나마나 4.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894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배경부터 봅니다.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외세의 침탈이에요. 외세의 침탈이라니 무슨 얘기냐?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물포 조약 맺고 배상금 물어줬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있었고 한성 조약 맺고 또 배상금 물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 이 외세 침탈로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계속해서 물어주게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물어준다? 아유, 요 당시에 정부를 조선 정부를 그렇게 좋은 정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없죠. 바로 이 배상금은 몽땅 다 농민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농민 측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렇게 외세 침탈로 무엇을 하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면 이제 무엇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관리들이라도 잘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관리들은 한술 더 떠요. 관리들의 수탈.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 사이에서도 농민 종교 하나가 뜨게 돼요. 민중 종교 하나가 뜨게 되는데 그 민중 종교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동학이라는 종교가 뜨게 됩니다. 당시 동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느냐? 동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보국안민. 보국안민이란 말은 바로 뭐가 되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하면서 동학이 나왔고 초기에는 여러분들 누가 동학 초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사형당하면서 동학의 교서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2대 교주였던 최희영의 노력으로 동학의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동학 교도들이 늘어나자 결과적으로 집회를 열게 돼요. 먼저 열었던 집회는 전라도 지역에서 삼내 집회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 삼내 집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고 있었느냐? 여기서 주장은 한 가지 주장만 해요. 무엇을 하냐면 교조신원운동. 교조신원이란 말은 뭐가 되냐? 초대교주였던 최재우가 큰일 날 뻔했죠. 초대하고 2대를 바꿀 뻔했죠. 최재우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당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억울한 죄만은 좀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동학은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다. 사이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건 동학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는 분명히 이 삼내 집회까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요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학을 인정해 달라는 종교적인 요구였어요. 헌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이 3대 집회에 모였고 여기에 주장을 묶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한양에서 서울이 되겠죠? 복합상소를 올려요. 복합상소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궁궐 앞에서 엎드려 갖고 전하 저희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부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정부에서 거부를 하고 이렇게 거부당하고 나서 어떡하냐? 이 한양에 갔던 사람들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삼내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동해갖고 충청북도 보은에서 보은 집회라는 걸 열게 됩니다. 보은 집회를 열게 되는데 이 보은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운동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본 놈들, 외놈들 몰아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탐관오리 박살내자라는 주장도 나와요. 탐관오리 박살내자라는 주장도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교조신원도 하지만 일본 놈들 몰아내자, 탐관오리 박살내자 슬슬 집회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은 집회의 성격은 이제 종교적인 구호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구호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구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슬슬
정치적인 구호가 여기에 정치적인 요구가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꼭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치는 애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사고를 쳐주는 애들이 나와요. 그 결정적으로 사고를 친 애가 바로 누구냐? 자, 고부군수로운 조병갑이란 놈이에요. 조병갑이란 놈 때문에 바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고부, 농민, 봉기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걸 고부밀란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나뉘니까. 하지만 밀란이란 말보다는 농민봉기란 말이 맞죠.